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자, 오늘 좋은 레포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자 간단하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석에 의한 판단 자체로 들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사실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서프라이즈급으로 좀 반영이 됐었죠. 시장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야 인플레이션 현상이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 자체가 있지만은 다른 지표 대비하고 어떻게 보면 통화에 대한 발행량을 확인해 봤을 때는 그걸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야,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이르다. 이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표부터 먼저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지표 발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지표 발표를. 자, 이번 달 있었던 이제 CPI에 대한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CPI에 대한 발표인데, 서프라이즈급으로 발동이 됐었어요. 사실, 서프라이즈급으로. 자, 예상치에 웃도는 상황 자체가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전치 대비해갖고 실제치 자체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등이었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실무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뒤따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업률 대비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갑작스러운 급반등은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예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물가 상승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 전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지수 관련해갖고 지금 반등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내용 한 번만 살펴보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연동한 금리 전망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최종 평가 자체는 계절적 요인에 기인된 거다. 일시적 흐름에 그칠 전망이다. 왜냐? 실업률이랑 고용률 자체는 회복세에 대한 그런 기미 자체가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기반한 건데, 시장이 경제가 원활하게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부각 효과 자체로 어떻게 보면 경제가 빠른 회복 속도를 끼치면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최근 하락 조정이 왔었던. 근데 다른 지표를 확인해 보면 실업률과 고용률의 대비가 회복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소폭 상승,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대한 어떤 회복세 기미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포착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서프라이즈급으로 이번 달 나왔었던 내용 자체는 다소 계절적 요인에 기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번 주 FOMC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제는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최근 FOMC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전망 자체는 사실 갸우뚱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실 상황 자체는 실업률과 고용률 자체를 평가하고, 수입물가, CPI 이런 수치 다른 외부적인 지표를 찾는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데는 아직까지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외신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거에 관련해 갖고는 2022년도부터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초거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2%대를 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지만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2022년으로 측정한 경향 자체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제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팬데믹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부양 정책을 더 지속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미 증시 자체가 계속적인 고가를 갱신하는 이유 자체는 단순한 경제 지표에 대한 상승 자체 회복이 보여서가 아니라 돈을 그만큼 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제 하나 자체가 나오는데 이제 M2죠.
이제 미국에서 푸는 돈에 대한 양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광의 통화가 18조 달러를 상회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해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돈을 풀기 때문에 잠시나마 급반등을 이끌었던 것 뿐이지, 이거 자체가 계속적으로 끌지 못한다는 평가 자체가 대다수인 거예요. 그 이유는 실업률과 고용률에서 나온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고 있죠. 3월에 이제 스왑을 통해서 공급량을 M2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미국에서. 광의 통화. 그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달러 자체가 계속적인 하락세에 대한 면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계속적으로 올 한 해 하락할까요? 네,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광의 통화 자체를 끊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한계치에 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예요.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FED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지는데 내용이 어떤 가능성 자체가 추측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2%를 지향한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부양 정책에 대해서 더 시급하다. 이거를 강조할 거예요. 더 추가적인 부양책을 꺼내야 된다라는 평가 자체가 이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회의에서는. 다만 어제 얘기했었던 금리 관련해서 국채 관련해서 1%를 상회 안 했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자체가 1%를 상회 안 했기 때문에 1%죠. 일드캡에 대한 거론 자체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시장에 대한 지배적인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내용은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최근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다시 급상승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조를 굉장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 부분이 평가를 전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앞으로 상승 랠리를 더 추가적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림 자체를 그리는데 그 그림에 대한 모양새가 합의점을 또 이룬다면은 굉장한 상승에 대한 랠리를 또 발동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퓨처홈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자료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